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유동규 씨 안 됐네요. 유동규 씨한테 징역 8년 선고됐습니다. 실형 선고입니다. 법정 구속입니다. 김만배에게 역시 징역 8년 실형 법정 구속입니다. 그런데 유동규는 7년을 구형받았는데 8년을 때렸습니다. 김만배는 12년을 구형받았는데 8년을 때렸습니다. 김만배에게는 추징금 428억인데요. 너무 작습니다. 원래는 이 몇천억인데 이 428억으로 지금 일단은 추징금을 줄였네요. 그 다음에 정민용 변호사라고 있습니다. 이 자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38억, 그리고 추징금 37억 원. 그리고 남욱이라고 있죠. 남욱 변호사와 그리고 정영학이라고 회계사죠. 각각 징역 4년과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남 변호사는 징역 4년, 정 회계사는 징역 5년인데요. 상당히 센 형이 나왔는데 지금 쟤들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러나 유동규 씨가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유동규 씨는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그러니까 공사 책임자였기 때문에 지금 형이 높게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말이죠. 이 대장동 비리와 관련해서 모든 걸 까발리고 그리고 수사와 재판에 일조한 것을 생각하면 좀 양형에서 참작이 됐더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만, 검찰이 7년을 구형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동규에게는 8년이 선고됐다는 것이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 자들은 오히려 너무 가볍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김만배에게 내려진 추징금, 이것이 너무나 적지 않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장 조형우 형사 22부인데요. 오늘 오후 2시부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와 유동규, 그리고 남욱, 정민용, 정영학 이 세 사람의 배임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각각 이렇게 선고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배임죄를 없애는 것은 상당히 우려된다는 얘기를 별도로 재판장이 또 했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을 위해서 배임죄를 폐지하려고 하는 것을 지금 경계하고 있는 거죠. 사법부다운 사법부, 제대로 된 사법부 판결이 하나 나왔다. 이 사건은 말이죠. 유 전 본부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김씨 등 민간업자들과 결탁해서 벌인 일련의 부패 범죄인데, 재판부 얘기입니다. 이들은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부터 유착관계를 형성했고 결국 민간업자들을 사업 시행자로 내정하면서 지역 주민 등 공공에게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이익을 독식했다. 배임죄라는 거죠. 그러면 이재명이 100% 걸리는 겁니다. 피고인들 직업은 기자,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 충분한 법률적 소양을 갖췄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쓸모없이 중대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그렇다면 이재명의 죄질이 좋지 않은 건 뭐 말할 필요가 없겠죠. 자, 이재명에 대한 재판이 빨리 재개돼야 됩니다. 이재명 대장동 재판 빨리 재개하라. 이재명 그리고 이 대장동하고 의뢰신도시하고 백현동하고 다 같이 하고 있죠. 이재명 대장동, 백현동, 의뢰신도시 다 별도로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 빨리 재판을 재개해야 됩니다. 이재명 대장동 재판 빨리 재개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정말 오랜만에 판사다운 판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랜만에 판사다운 판사가 나타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그렇다면 지금 이재명 재판을 하고 있는 재판부에서도 이걸 중단시킬 것이 아니라 빨리 재판을 진행해야 된다. 조형우 부장판사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2부 조형우 재판장입니다.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 대주주 김만배와 유동규, 그리고 남욱, 정민용, 정영학 모두에 대해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해버렸습니다.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죄질이 좋지 않다. 추상 같은 판결을 했는데요. 역시 살아있는 판사가 있다. 판사다운 판사가 있다. 이순신 같은 판사가 있다. 그런 지금 판사다운 판사가 나타났다는 점에 대해서 정말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조형우 판사의 이름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이번 판결의 의미는 죄질이 좋지 않다. 공공에게 돌아가야 될, 시민에게 돌아가야 될 이익을 독식했다. 더군다나 독식이 말이죠. 공무원과 공사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시, 그리고 민간업자들, 부동산 떴다방업자들이 결탁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동규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본부장이었죠. 그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들과 결탁했다고 보는 거죠. 민간업자들과 결탁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재명 성남시에서 그와 같이 계획하고 그리고 공모하고 그리고 사실상 범죄를 같이 실행했기 때문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유동규는 그 모든 것을 실토하고 자백하고 그리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유동규가 반성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사건의 내막을 모두 알린 것이라든지 수사에 협조한 거라든지 재판에 협조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본다면 지금 이재명에게는 빨리 지금 유동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형을 선고받고 중형을 선고받았다면 시장이었던 이재명은 더 큰 그런 처벌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었다는 이유로 공사 책임자였다는 이유로 중형이 선고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8년입니다. 김만배와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은 시장인데 말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시장에게는 유동규가 8년이라면 지금 이재명은 20년도 모자란다고 하겠죠. 그래서 이 유동규가 8년을 받았다는 사실은 이재명에게는 경악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유동규가 8년을 받았다면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서 사실상 민간업자들과 결탁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돌아갈 이익을 사실은 저 민간업자들에게 돌아가게 함으로써 그래서 배임죄가 됐고 재질이 나쁘다. 이것이 바로 법원의 논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임명하고 사실상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지휘하는 그리고 이 대장동 사업을 갖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기획하고 관리하고 실행한 이재명에게는 더 큰 그런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죄질이 극히 나쁜 것이고 그렇다면 더 큰 그런 죄가 형벌이 내려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이재명에게는 도대체 얼마의 지금 징역이 나와야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더군다나 추징금은 도대체 얼마가 나와야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사건은 말이죠. 이재명을 확실하게 범죄자로 인정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유동규가 8년을 받았습니다. 8년을 받은 이유는 무엇인가? 그거는 바로 성남도시개발공사 공사의 본부장의 직책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누구보다도 성남도시개발공사 이익을 지키고 그리고 성남 시민의 이익을 지키고 공공의 이익을 지키고 그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아니하고 민간업자들과 결탁하고 그래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피해를 주고 민간업자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안겼다. 그것 때문에 중하게 나왔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질이 나쁘다. 그렇다면 더 나쁜 재질은 누구냐? 이재명이다. 그렇다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본부장을 임명하고 이 대장동 사건의 이 개발 책임자이며 모든 것을 관리한 그런 이재명이라면 도대체가 징역형이 얼마나 나와야 되겠는가? 여러분들께서는 이재명에게 징역형이 얼마나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업TV에 대해서는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유동규가 8년을 받았습니다. 남욱도 8년입니다. 유동규가 7년을 구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8년이 나왔습니다. 남욱 이런 애들도 김만배는 12년을 구형받았는데 지금 8년이 나왔고요. 남욱이나 뭐 정영학이나 그리고 민영이나 여기도 다 5년, 6년, 뭐 4년 이렇게 나왔습니다. 중벌이 나왔는데 이렇게 중벌이 나온 이유는 말이죠. 바로 이것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돌아갈 이익을 갖다가 착복함으로써 말이죠. 공공의 이익, 성남시의 이익을 해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재명에게는 도대체 얼마의 징역형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의견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업TV입니다.